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50F 정도까지는 이게 숫자가 딱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딱 맞진 않겠지. 뭔가 이제 그 뒤에도 소수점 뒷자리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F폭이 진행될수록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구현을 해보려고 좀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코드인데 약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그래요. 컴퓨터가 정확한 값을 계산하지 않고 뭔가 이제 근사값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냥 단순한 수치 오차처럼 이제 보이고, 이거는 이제 3분의 1이라는 거를, 이게 몇 개지? 10만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썸한 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랭스가 10만인 벡터가 있어갖고, 각각의 이제 원소가 다 3분의 1씩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모든 벡터의 원소를 이제 썸하는 코드이고, 이거는 그냥 랭스가 1인 벡터예요. 랭스가 1인 벡터고, 거기에 3분의 1의 값이 있고, 이거 곱하기 요거를 하면은 산술적으로는 얘하고 당연히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하나는 이제 33.3398이 나오고 하나는 33.3359가 나옵니다. 둘 다 이제 뒷자리가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좀 뭔가 반복 계산이 많이 되다 보면 이런 게 오차가 좀 누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차가 누적이 되어서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이제 약간 요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좀 다르긴 한데 그냥 거의 이제 똑같은 코드라고, 이 거의 똑같은 결과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13으로 바꾸고,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또?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용어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제 좀 많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강화는 말 그대로 뭔가를 이제 약화하다, 강화하다 할 때 이제 강화예요. 여기 이제 좀 대충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습하는 거를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이 환경은 보통 게임 환경 같은 거를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환경을 이제 인바이로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 이제 안에 있는 환경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될지 학습하는 애 있죠. 걔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는 뭐를 하냐면은 액션을 합니다. 여기 이제 A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T 시점에 하는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액션이라는 거라고, 인바이러먼트는 그냥 액션을 받으면은 어떤 보상 같은 걸 줍니다. 그 행동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해서 보상 같은 거를 주고, 여기 다음 상태 같은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의 약자이고, 여기는 R은 리워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에이전트하고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를 향해 가지고 액션을 취해요. 근데 그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가 하는 액션을 보고 잘했네, 아니면 잘못했네, 이런 거 판단한 다음에 잘했으면 뭐 100점, 잘못했어 마이너스 100점, 이런 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줍니다. 점수로. 요거를 좀 보면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 딥마인드라고 예전에 이제 되게 유명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박사과정 때 술 먹다가 알았어요.
이거 왜 한글이 안 되지? 이 술 먹다가 알았는데 그 막 뭐 요즘 막 딥러닝 이런 게 많이 이제 유행한다더라 이런 거를 그 전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들었던 때가 이제 그 CNN 그러니까 알렉스넷이 뭐 엄청나게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다더라 그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뒤에는 요즘 뭐 장난 아니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그 AI 툴들 있죠. 뭐 챗GPT 요즘 뭐 장난 아니다. 아니면 뭐 클로드도 장난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뭐만 발표를 하면은 막 계속 무슨 뭐 역대급이나 하면서 되게 사람 피곤하게 하잖아요.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딥마인드에서 뭐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나보고 그 예전에 벽돌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벽돌 게임이 아마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거를 보고 막 그 벽돌 깨는데 걔가 이제 뭐 학습을 잘해가지고 뭐 뒤에 땅굴을 파갖고 이렇게 막 뭐 했다더라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들었던 거. 이게 막 흥분해서 영상도 막 보여줬어요. 이게 벽돌 게임인데 벽돌 게임을 이제 깨는 건데 100번 정도 트레이닝 한 거고 여기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공 같은 거예요. 뭐 탁구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탁구 채고 여기는 바가 있죠. 여기는 바를 그 컴퓨터에 있는 방향키 있죠.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갈 수 있어요. 두 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발을 여기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지금 봤어요? 이렇게 맞추면은 이게 탁구처럼 이렇게 딱 튕기잖아.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뭐 이게 공이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튀기겠지? 여기는 벽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벽돌을 모두 다 깨면은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8년 전이네. 이거 지금 이제 보이면은 얘가 그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여기에서 이 바 있죠. 여기 있는 발을 빨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이 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뭔가 이제 학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경은 뭐냐면은 이 게임을 하는 요거 있죠. 이 게임 자체가 이제 환경이고 에이전트는 이제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가 에이전트고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거는 에이전트는 항상 액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액션은 뭐가 있어요? 왼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거밖에 없죠. 액션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공이 이렇게 딱 나가는 순간 뭐예요? 잘못한 거잖아. 그럼 이 나가는 순간에 마이너스 100점을 뭐 예를 들어 딱 받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 벽돌을 깨면은 뭐 플러스 100점을 받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환경이. 이거는 이제 지가 이제 한 100번 정도 학습을 한 거고 200번 정도 이제 학습을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좀 약간 불필요한 움직임이 있어. 그 옆으로 가면서 겉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제 그 공을 얼추 이제 맞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한 400번 하잖아요. 이거를 랠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랠리가 좀 이어지죠. 그냥 탁탁탁탁 하면서 요거를 좀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600번 정도 하니까 뭔가 이제 터널링이라는 전략을 에이전트가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게임할 때 에이전트는 플레이어가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AI가 지금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에이전트는 AI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뚫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갖다 대서 맞춘 거고 이쪽에 뭔가 터널처럼 이렇게 땅굴을 파고 있죠. 우리 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막 초등학교 막 이럴 때 게임 한 것 같은데 이거 땅굴 판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막 땅굴을 파요. 여기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땅땅땅땅 하면서 그냥 위에서 다 깨지죠. 그렇죠?
어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탁 쳐주면 다시 위에서 알아서 깨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고 거의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이제 충격에 빠지고 구글이 이 팀을 삽니다. 그래서 이 팀은 그냥 그대로 이제 구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영상을 계기로 해서 유명해진 게 이제 강화학습이고 아마 몇 년 뒤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팀이 이제 알파고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갑자기 이세돌이랑 이제 붙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예, 아마 이제 그 좀 그 업계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 요 관련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그 뉴스를 거의 한 3번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제 CNN이 이제 되게 잘했다더라. 이거 이제 한번 듣고 갑자기 뭐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로 뭐 게임 같은 거를 막 한다더라.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들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둑 두는 거를 보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죠. 아무튼 이제 요 세팅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게임기예요, 게임기. 여기 있는 거가 이제 컴퓨터 이제 방향키 같은 거고, 이걸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뭔가 그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게임 플레이어,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이제, 그 초등학생 최규빈 이런 사람이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전트는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여기에서 이 발을 왼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거 이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 있죠. 이 콘솔 게임을 인바이러먼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는 이제 왼쪽 오른쪽을 이제 가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런 거 벽돌 같은 거를 깨면은 뭐 플러스 10점의 리워드를 받고 죽으면은 뭐 마이너스 100점의 리워드를 받고 이런 건 이제 게임이 이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요런 설정을 하는데 이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스테이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현재에 있는 옵저베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가 중간쯤에 있고 공이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왠지 느낌적으로 공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이렇게 날라오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공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딱 보면은 에이전트가 무슨 판단을 하냐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에이전트는 항상 이제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 판단이 당연히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간다고 무슨 보상이 생기진 않아. 그런데 이 판단들이 좀 이제 가다가 우연히 이거 벽돌을 깨게 되면은 10점이라는 되게 달콤한 또 보상을 이제 받게 되면서 내가 이제 왜 10점을 받았지? 내가 무슨 행동을 더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강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학습에서 이제 강화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런 거를 강학습이라고 한다라고만 하고 이 강화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강학습을 공부하고 조금 지나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강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강화가 원래 리인포스먼트의 그 강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딥러닝이랑 상관없는 사이트예요. 그냥 개를 어떻게 훈련할지 제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뭐 그 배변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손 하면은 먹이도 줘야 되고 막 그런 거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뭐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으로 뭔가를 이제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 이제 트레이닝 할 때 그래서 그 뭐 사랑을 통해 갖고 더 나은 뭐 행동을 얻고 이거는 그러니까 딥러닝이랑 되게 상관없어 보이죠. 이 반려견을 사랑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반려견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어떠한 이제 그 환경을 제스처를 취해요. 뭐 앉아 이렇게 하면 이제 손바닥을 보여줘서 앉아 이렇게 하면은 반려견이 그냥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한번 앉거든요. 진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쩌다 이제 우연히 이제 앉게 되면은 그때 잘했어 하고 막 뭔가 먹이 같은 거를 줘요. 그러면 얘가 막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거를 간식을 먹으면
흥분을 하거든요. 강아지들은. 그래서 내가 왜 간식을 먹었지? 내가 뭐를 더 하면은 간식을 먹을 수 있지? 하고 막 뒤집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또 앉아요. 그때 옳지 하고 또 주면은 얘가 이제 그때부터 깨달아요. 막 앉으면은 이거를 주네? 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자꾸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용어가 여기에서 이제 발색이 돼서 강학습이라는 말이 이제 생겼는데, 그 에이전트가 처음에는 그냥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벽돌을 깨기 위해서 왼쪽으로 움직일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 어떠한 행동을 하니까 나한테 큰 게임에서 보상을 줬네? 그럼 나는 그 행동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어떠한 행동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터널을 뚫은 거는 이제 그 어떠한 행동을 해서 뭐 특정 루트로 이제 공을 올려버리니까 그 보상이 되게 짧은 시간에 연달아서 따다다닥 이제 오니까 막 거의 이제 막 그 굉장한 그 기억에 남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 행동을 더 해가지고 이러한 보상을 받을까,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학습의 미래, 이게 제가 여기 임용되기 전에 그 AI를 좀 연구하는 어떤 팀에 있었는데 그 팀이 강학습 팀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그때 아니면은 강학습을 제가 평생 할 일이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팀에 제가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막 되게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했거든. 뭐 강학습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고, 그때만 해도 자율주행이 막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 한참 걸리게 생기고 이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학습도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최종적인 목표가 제가 느낄 때는 그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였고, 그게 좀 이제 안 될 것 같고 지지부진해갖고 미래가 약간 어둡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막 뒤바꾸는 어떤 알고리즘이 등장했어요.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면서 그냥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을 해오던, 그러니까 뭐 이미지 자료를 잘 하려면 CNN을 해야 되고, 순서가 있는 자료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RNN이나 LSTM 같은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이제 게임 환경 같은 거를 잘 하려면은 강학습 관련 알고리즘을 잘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트랜스포머 쓰니까 다 잘 되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게 뭔가 이제 뭐 배우는 게 약간 고전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간간히 뭐를 자꾸 터트려요. 그러니까 이 강학습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를 배우면 처음에 이제 교과서 배울 때 머신러닝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강학습 세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요게 좀 독특한 카테고리라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 일부 쓴 게 딥시크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썼다고 알고 있고, 간간히 쓰여요. 그리고 뭔가 제 생각에는 포지션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는 있어도 강학습이 갖고 있는 독특한 뭐 발전되어 온 히스토리 같은 게 워낙에 좀 쓸모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쓰지 않는 이유가 매년 설명할 때마다 달라져요. 작년에는 강학습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올해는 또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이제 간간히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면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이제 한동안 뜸해지면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강학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밴딧이라는 게임을 이제 갖고 왔는데, 되게 단순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요런 겁니다. 버튼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버튼이 있고, 내가 버튼 0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보상을 1만큼 받아요. 버튼 1을 누르면은 10만큼 보상을 줘요. 되게 단순한 게임이죠. 에이전트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버튼 0을 누르거나 버튼 이제 1을 누르거나,
요런 거죠. 그러니까 버튼 0을 이제 선택하는 걸 이제 액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의 이제 액션을 바탕으로 뭔가 이제 리워드를 주는데, 에이전트의 액션이 버튼 0이다라고 하면은 리워드로 1의 보상을 주고, 버튼 1을 눌렀다라고 하면 이제 10의 보상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이렇게 가는 요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액션이랑 리워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스테이트는 이제 삭제하고, 액션을 하면은 어떤 리워드를 주고 어떤 액션을 하면 리워드를 주고, 요거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게임 세팅이죠. 이 문제가 좀 설명이 부실한 것 같아갖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주고, 이거 그림으로 좀 설명해 주라고 하니까 챗GPT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에이전트가 있고 인바이러먼트가 있어요. 에이전트 이제 버튼 0, 버튼 1이 있는데, 버튼 0을 누르는 액션을 하거나 버튼 1을 누르는 이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인바이러먼트에게 액션을 이렇게 전달을 해요. 0이나 버튼 1을 누르거나 버튼 0을 누르거나 이 액션을 전달하면은 1이랑 10이 있거든요. 그럼 인바이러먼트는 여기에서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그쵸? 그래서 0을 누르면은 1점을 주고, 1을 누르면 10점을 주고, 이제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거는 제미나이로 그렸거든요. 얘가 좀 더 빨랐는데, 그냥 그 대충 보면 뭔 소리인지 알겠죠? 0, 1 있고, 0은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1은 주황색인데, 0이 세모나게 생긴 게 이제 버튼인 것 같은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리워드가 이제 1점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황색을 누르면 리워드가 10점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하는 거고, 요거는 그 퍼플렉시티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 그림이나 이제 요 그림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약간 과한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사람이 딱 볼 때 버튼 0이랑 버튼 1이 그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거를 상상하고 만들었습니다. 빨간색 이 버튼 0을 딱 누르면은 띵동 하고 이제 1점이 나오고, 주황색을 딱 누르면은 10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게임을 할 때 버튼 0이랑 1은 막 아무거나 눌러보겠죠. 근데 요거는 클로드로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링크를 주더라고요.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막 캡처를 해놨는데 여기 있다. 그냥 저 설명 그대로 했어. 문제 설명 두 개의 버튼이 있다. 0을 누르면은 뭐 1을 누르면 보상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 게임과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줄래라고 하니까 어쩌고 이미지를 만든다더니 갑자기 게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퍼블리시라는 거를 누르니까 여기 링크가 나왔고, 이거를 복사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는 맨날 사람들이 놀랍다고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뭐 재밌는 거 했나 보다 뭐 그냥 그러고 말지.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뭐예요? 행동을 이제 선택하는 존재다. 버튼 0을 누르거나 버튼 1을 누를 수 있다. 아마 링크가 이제 될 거예요.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해주는 존재인데, 그 버튼 0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버튼 0을 눌러서 1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0을 눌러서 1의 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빨간색, 파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눌러보니까 나는 이거 1 누를 때는 1 주는데 10 누르니까 10점도 주고, 막 여기 이제 뭐 축하하는 뭔가 폭주 터지는 이펙트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눌러보다가, 잠깐만, 이 1 누르고 10 누르고, 빨간색 누르면 1점 주고 파란색 누르면 10점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눌러보다가 그 다음에 뭐래요? 이것만 이게 계속 누르겠지,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게임을 푸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게임의 진행 양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처음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눌러요. 이거를 이제 에이전트가 랜덤 액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재에서. 그리고 한 20번 정도 눌러보면서 결과를 관찰해요. 이걸 이제 에이전트가 경험을 축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르다 보니까 어때요? 이 버튼 0을 누를 때 1점 받고 버튼 1을 누를 때는 10점을 받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누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환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행동하면 어떠한 보상을 주는지 완전히 이해를 한 거죠.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버튼 1을 누르면은 얘는 10점을 주고 0을 누르면은 1점을 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버튼 1을 누르는 게 나한테 여기서 나는 에이전트를 의미하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에이전트가 환경을 이해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이 동작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를 정책을 학습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한 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걸 이제 최적의 이제 행동을 찾았다는 거는 최적의 정책을 학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무조건 버튼 1만 누를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게임을 더 이상 뭔가 진행을 하면서 그 게임에서 더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게임이 이제 클리어된 상태죠. 요걸 이제 강화학습이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 성공된 상태면은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버튼 1부터 그냥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게임이 성공한 상태이고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제가 환경을 완전히 이해해갖고 이 환경에서 내가 최적의 그 정책을 펼쳐서 보상을 많이 받는, 저보다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와도. 그렇죠? 얘가 이것만 계속 누르고 있는다면. 그래서 대충 이러한 구조로 흘러갈 텐데, 여기에서 이제 뭐 되게 당연한 소리긴 한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그 버튼 1을 누르는 게 이득이라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그 우리가 이 게임에서는 이제 제가 무의식 중에 게임을 했지만 이게 0 눌렀을 때는 뭐 이렇게 되고 1 눌렀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그냥 0 눌렀을 때 이것만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뭘 눌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데 하는 게 머릿속에 대충 히스토리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테이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 그러니까 버튼 0을 누르는 액션을 하면 내가 평균적으로 1 정도 받았는데 여기를 누르면 평균적으로 10 정도 받았는데 이런 게 이제 대충 감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여기는 딱 떨어지게 플러스 1 플러스 10이지만 뭐 평균이 1인 정규분포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고 쳐도 이거를 누르니까 대충 1 근처에서 뭔가 보상이 왔다 갔다 하고 얘를 누르면 대충 10 근처에서 보상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럼 나중에 이거를 쭉 조사해 봤고 1 눌렀을 때 보상의 평균, 10 눌렀을 때 보상의 평균 같은 거를 내가 기억을 해놨다가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여기는 이제 액션 0은 뭐 버튼 0이라고 치고 액션 1은 버튼 1이라고 치고 여기에서 스테이트는 의미 없습니다. 스테이트는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하나의 스테이트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했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스테이트 0에서 내가 액션 0을 했을 때 얻는 보상이라는 의미예요. 그거의 이제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0에서 액션 1을 했을 때 얻는 보상들의 평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만들어서 테이블화 시켜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으면은 나는 이 테이블을 Q 테이블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건데 요 Q 테이블이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은 환경에 대응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를 좀 쓸 건데 그 대충 좀 개념만 실습을 하면은 액션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라는 용어도 자주 쓰는 용어예요. 액션 스페이스는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액션들의 묶음. 0을 하거나 이제 1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액션 스페이스를 잡아주고 그러면 액션은 뭐냐면은 0이랑 1 중에 일단 랜덤으로 선택을 한다고 칩시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모르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P 랜덤 초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액션 스페이스 이런 이제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액션이 이렇게 나와요. 뭐 1, 1, 1, 1, 1, 1, 0, 0.
이게 1이랑 0이랑 그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계속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에서 그냥 말 그대로 하나를 랜덤으로 이제 뽑는 거예요. 이 액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액션을 예를 들어서 1을 했다라고 하면은 리워드를 뭘로 받아야 돼요? 리워드는 10점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액션이 0이었다면은 0이었다면은 리워드는 1점을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없죠. 대충 이제 이렇게 하면은 리워드가 뭐가 돼요? 10점. 그렇죠? 다시 이제 액션을 뽑아서 0. 그러면은 여기 1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그 인바이러먼트가 보상을 주겠지. 요거는 이제 요 코드하고 똑같겠죠. 좀 이제 귀찮으니까 대충 의미는 알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액션은 0 아니면 1밖에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액션, 리워드 이렇게 프로 보면은 액션 1을 하니까 리워드 10점 받고 1을 하니까 10점 받고 0을 하니까 1점 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눌러보면서 요거를 이제 관찰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아 이거 액션을 0으로 하니까 1점밖에 안 주고 1을 하니까 10점을 주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액션을 이제 계속 1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눈으로 보고 인간이 기억으로 저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컴퓨터한테 이런 액션이나 리워드들의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을 만약에 내일까지 하면은 그 공간이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액션을 한 10만 번 하고 이제 100만 번 하고 이러면은 메모리가 이제 너무 많이 컴퓨터한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특이한 자료용을 좀 쓸 건데 여기에 이러한 자료용이 있습니다. 예, 맥스 랭을 만약에 이제 5라고 이제 설정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넘파이 같은 거라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액션즈에 이렇게 비어 있는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펜드 액션을 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원소를 추가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0이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선언을 해놓고 요런 거를 좀 선언을 해놓고 여기 액션이랑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원소가 추가가 되고 요거를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행동 하나 하고 추가하고 행동 하나 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1, 1 그다음 행동 하나 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행동들이 쭉쭉 추가가 되는데 이게 5가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라지면서 그 뒤에 있는 행동들이 이제 그 최근 행동들만 업데이트되고 그 이전에 있던 행동들이 이렇게 쭉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은 뭔지 모르겠지만 1, 0, 0, 1 그다음에 물음표예요. 이러한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게 밀리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게 이제 DQ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내가 사람들이 이제 그 요런 거를 기억할 때도 뭐 내가 이제 10만 개 정도에 있는 어레이를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몇 개만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요거를 그 다음에 리워드도 저장을 하고 싶겠지. 요거는 DQ라고 이제 해주고 DQ 이렇게 하면은 컬렉션 DQ 500 정도 합시다. 500 정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액션 DQ에 요거를 이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리워드에 추가를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버튼을 좀 이제 눌러봐야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동을 몇 번 반복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10번 정도. 10번 정도는
그러니까 뭐 눌러가지고 0이랑 아니 그 버튼 0이랑 버튼 1이랑 골고루 뭐 누르면 다섯 번 누르겠지만 막 극단적으로 버튼 1만 다 누를 확률은 이제 되게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다른 버튼을 좀 누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관찰을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여기에 따른 리워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얘를 1 누르니까 10점 받았고 1 누르니까 10점 받았고 0 누르니까 1점 받았고 0 누르니까 1점 받았고 1 누르니까 10점 받았고 뭐 이런 게 이제 쭉 보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고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그냥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암산으로 그냥 다 되는데 원래는 이제 q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q 테이블이라는 거는 요렇게 두 개의 숫자로 구성이 돼야 될 텐데 q0, q1이라는 숫자로 구성이 돼야 될 텐데 q0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버튼 0을 눌렀을 때 받는 보상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q1이라는 거는 1을 눌렀을 때 받는 보상의 평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액션 dq 여기에서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넘파이였으면 브로드캐스팅이 되는데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요게 이제 넘파이로 되고 여기에 1이라고 하면은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료형은 그 뭔가 이제 딱 고정된 랭스만큼에 있는 그 원소를 이제 계속 추가해주는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고 원래 뭐 그 넘파이 같은 영상 같은 데는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저장할 때는 이런 자료형이 좋은데 또 이런 계산 같은 걸 할 때는 넘파이 자료형이 또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액션즈 넘파이라는 변수를 이제 좀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바꿔주고요. 얘도 좀 바꿔주고 이러면은 액션 넘파이는 이제 이렇게 되고 리워드 넘파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액션이 이제 1일 때 이거의 리워드 값이 이제 얼마이냐 뭐 10이겠지 다 그렇죠? 이것들에 뭐를 구하면 돼요? 평균 여기에선 다 10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보상을 약간 랜덤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점을 줬다가 9점을 줬다가 11점 줬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보상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이게 왜 게임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오른쪽으로 딱 움직였는데 원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래갖고 뭐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는데 두 칸으로 확 미끄러진다든가 막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랜덤한 효과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면 좋겠죠. 아무튼 얘가 뭐예요? 액션 1을 취했을 때 받는 보상이니까 이거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요거네요. 뭐 안 봐도 Q1은 1이고 10이고 Q0는 0이겠지? 요거 두 개를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넘파이 어레이로 이제 하게 되면은 Q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Q 테이블을 가지고 이 테이블까지 만들었다? 이 테이블을 왜 만들었어요? 생각을 하려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보고 내가 뭐를 해야 좋을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인덱스가 0이죠. 0번 행동을 했을 때 내가 1점 받아 평균적으로. 1번 행동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점 받아. 그럼 나 뭐 해야 돼요? 1번을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최대값을 갖고 있는 인덱스를 출력을 하면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뭐예요? 액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이제 보고 생각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액션을 짜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액션을 이렇게 랜덤으로 하면 안 돼. 이제 이 테이블을 알고 있잖아.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주고 그쵸? 액션이 이제 1위 뭐 보상받는 거 똑같고 요거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거를 어차피 이거를 해야 되니까 요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10번 행동해가지고 뭔가 큐테이블 업데이트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q 테이블 업데이트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 번 이제 더 돌리게 되면은 11번 돌리게 되겠지. 11번째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q 테이블을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된 q 테이블이 해 갖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랜덤으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랜덤으로 하다가 그 다음 끝에 5번을 잘 보면은 다 이제 10점씩 받고 있죠. 이게 다시 이제 돌려봐도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쭉 보고 판단해 가지고 다시 5번 돌리면은 요것도 그래요. 이제 액션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처음 10번은 그냥 생각 없이 한 거거든. 요렇게 랜덤 액션 한 거예요. 처음 10번은 랜덤 액션을 계속 쭉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잠깐만 q 테이블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q 테이블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잠깐만 환경이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해갖고 그 다음부터 1만 계속 주구장창 누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정도는 눌러보면서 결과를 막 관측을 하다가 뭐 0번을 누를 때는 1점, 1번을 누를 때는 시점을 준다는 사실을 이제 q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깨달은 다음에 그 q 테이블을 바탕으로 1을 누르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뭐예요? q 테이블 아그 맥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기 네 번째 과정이고 요거는 뭐예요? q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그 과정. 그렇죠? q 테이블은 뭐 mp array q0 q1 이렇게 해서 q 테이블을 만드는 게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요거만 누르게, 그러니까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게임이 이제 클리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클래스를 이용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네요. 시간을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좀 그냥 하는 데까지 만들어 보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클래스라는 거는 그 파이썬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사고방식. 근데 여기에서 객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에이전트가 객체이고 인바이러먼트가 객체거든요. 여기에서 객체가 어떠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에 명사형으로 무슨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 그 객체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이제 정의를 해갖고 어떠한 행동을 해요.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뭔가 액트라는 행동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인바이러먼트가 이렇게 쭉 보상을 주면은 얘가 저장을 하는 행동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이브하는 행동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인바이러먼트는 되게 단순해요. 인바이러먼트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액션을 받잖아요. 에이전트로부터 액션을 받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리워드를 뿌려주는 그러한 행동만 이제 잘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만들 건데 클래스 이제 밴딧 땡땡 다음에 이제는 이 문법이 익숙해야 돼요. 뭐 초기 값은 이제 뭐 별로 없으니까 패스하고 이 인바이러먼트는 스텝이라는 메소드를 갖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스텝은 뭐를 하냐면은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리워드를 이제 주는 요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출력값이 뭐가 돼야 되지? 리워드 요렇게 돼야 되고 입력값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액션이 되겠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 액션을 갖고 출력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요. if 액션이 1이잖아? 그러면은 리워드는 얼마냐면은
얼마더라? 잠깐만. 1인가? 잠깐. 아니지. 액션이 0부터 시작해야지. 0이면은 리워드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리워드는 10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리워드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밴딧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거든요. 밴딧 이렇게 해서 착착해서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문법이에요. 이제 env는 스텝이라는 내가 정의한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0을 넣게 되면 출력으로 뭐가 나와요? 1. 여기서 0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액션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은 1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이면은 1이 나오고 1이면은 10이 나오네. 이렇게 인바이러먼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리워드를 이렇게 하면은 이 env에 리워드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저장된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인바이러먼트도 내가 어떠한 리워드 값을 그냥 저장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셀프 리워드를 일단 넌으로 이제 초기값 시키고,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가 셀프 붙여주고, 셀프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1을 주면은 10이 리턴되고 0을 하면 1이 리턴인데,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 안에 스텝이라는 함수도 있고 리워드라는 값도 있죠. 그렇죠. 이런 리워드 같이 이제 명사로 이제 된 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값을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여기 스텝이라고 하면은 그 이 동작, 그러니까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거 두 개 다 오브젝트라서 이 메소드를 마치 물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구분은 조금씩 모호해 주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리워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을 받으면 10을 받는데 이때도 리워드가 10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클래스 에이전트,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얘는 이제 그 처음에 에이전트가 만들 때 필요한 이제 변수 같은 것들을 초기화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갖고 있어야 될 게 act라는 함수예요. act는 뭐냐면은 액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ct라는 거를 하면은 뭔가 액션이 결정이 돼야 돼. 그쵸? 근데 이 액션은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경험이 2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랜덤 액션을 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떠한 이제 정책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랜덤 액션. 근데 경험이 20보다 크면 액션은 뭐예요? Q 테이블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아그 맥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렇죠? 대충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짜면 되고, 그러면은 세이브 뭐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액션을 바탕으로 뭐 액션즈나 아니면 리워드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장하는 코드가 뭔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패스 이러한 일도 해야 되고, 또 에이전트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런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환경도 알아야 되고 그 환경으로부터 내가 무슨 정책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런이라는 거는 사실 환경을 공부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얘가 이런 보상을 주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보상을 주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Q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구현을 하면 되지 나중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이 코딩으로. 왠지 이거 넣고 돌리면은 클로드 같은 애들이 되게 잘 짜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제가 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